아젠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친환경연구처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교통과 환경, 통계, 자동차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9년 상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성별과 연령,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채용 후에 대전 본부와 지역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직과 기술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 이상이어야 하고요. 토익과 토플, 탭스 등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 기술직은 학사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영어 과학기술인과 영어 능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사업관리와 사무행정을 담당할 행정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영어 가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나비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대표님 네. 헤어가 굉장히 좀 상큼해지셨어요. 네, 좀 산뜻해지고 싶어서 네. 잘라봤습니다. 아니 원래 엄청 긴 생머리를 자랑하시던 대표님인데 네. 어떤 또 변화로 신경의 변화요? 네네. 다양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 네, 그런 것보다는 또 봄이 오고 좀 음. 더운 것도 있고 해서 오. 오래간만에 좀 잘라봤어요. 그렇군요. 한껏 정말 이 계절과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일본 해외 취업 희망한 분들이 정말 늘었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본에 취업한 분들도 그만큼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희가 규모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본의 이제 통상적인 취업 비자가요, 이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인데요. 이 일본 후생 노동성 등에 따르면 이 비자를 이제 받아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한국인의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24,434명이었고요. 2017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2014년 12,972명과 비교를 해보면요. 불과 4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일본에서도 이 구인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해외 인력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히토 종합연구소에 의하면요, 2025년까지 일본의 인력 수급 전망을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이 경제가 저성장할 경우에는 인력이 538만 명이 부족을 할 거고 또 고성장할 경우에는요, 1,255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이 식음료 제조업 그리고 산업기계 제조업 그리고 소재형 산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신규 체류 자격을 마련을 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4만 명의 신규 외국인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규 체류 자격 대상국은요, 베트남, 그리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한국과는 무관한 얘기긴 합니다. 대신 이제 한국 분들이 주목할 만한 좋은 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본의 컨설팅 업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컨설팅 업계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업계잖아요. 일본도 네. 좀 그렇습니까?
네, 그 일본 컨설팅 업계 자체도 기본적으로 화이트 칼라고 또 연봉이 한 1억 4천만 원으로 업계 오. 1위거든요. 그래서 기본 상위권 학생 또는 2개 국어 이상 가능해야 하고요. 굉장히 우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본인 학생들 이상으로 한국 청년들은 굉장히 영어에 능통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일본의 컨설팅 업계에 지원을 해보셔도 이 일본인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토익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 대학생들이 687점이었고 네. 또 일본 대학생들이 561점으로 한국 오. 대학생이 100점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 또한 굉장히 자신 있는 분들은요, 이 일본의 컨설팅 업계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본 컨설팅 업계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컨설팅 업계의 이 사업 분야를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전략계, 종합 컨설팅, 그리고 싱크탱크, 회계 감사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전략계 컨설팅 회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계는요, 주로 이제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을 하고 또 필요한 전략과 조언을 담당하게 됩니다. 컨설팅 업계는 이제 매출을 비공개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이 비공개로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원수로 해서 이 기업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일본으로 진출한 외국계 전략 컨설팅 기업들을 보면요. 많이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맥킨지 앤 컴퍼니가 네. 사원수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20명, 그리고 전체로는 27,000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요. 이 사원수가 일본이 580명, 그리고 전체가 14,000명 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이앤컴퍼니는 일본은 비공개지만 전체는 8,000명 정도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탄생한 전략계 컨설팅 업체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림 인큐베이터가 사원수가 457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그마크시스가 434명, 그리고 세 번째로 IGPI가 200명의 사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종합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전략계라는 게 기업 경영을 주로 한다면 종합 컨설팅은 아무래도 좀 대상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합 컨설팅이라 이름 그대로요. 모든 산업의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적 큰 규모로 이제 제공하는 분야인데요. 종합 컨설팅 분야의 탑 3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엑센추어가 사원수가 일본이 10,000명,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47만 7천 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빈 컨설팅이 일본이 3,100명,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4,961명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PwC 컨설팅이 일본이 1,900명,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25만 명.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전략계 또 종합 컨설팅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가 이 싱크탱크잖아요. 이게 네. 좀 보통 연구를 하는 곳에 붙는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싱크탱크는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서요, 조사, 연구, 그리고 분석, 제안, 시스템 개발 등을 실시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국제 정세, 그리고 금융, 환경, 에너지, 인프라, 농업 등의 대응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정부나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종합 컨설팅사랑 또 싱크탱크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이 종합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상담과 조언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데요. 네. 이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기관 중에 하나로 이 사회 개발과 정책 결정 등의 문제, 그리고 경영 전략 등의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과 미래 예측 등을 제언하는
분야의 연구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업계의 비즈니스 그 모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종합 컨설팅사는 이제 인력을 제공을 하고 제공 기간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주 고객은 민간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주 고객은 이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안건별 이제 입찰을 통해서 계약 수주를 통해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본 싱크탱크에서 주목해 볼 만한 탑3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싱크탱크 분야의 탑3 기업은요. 일단 첫 번째로 노무라 종합연구소입니다. 사원수가요, 12,708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로 3,801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종합연구소는 2,543명 순이었습니다. 예,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노무라, 미쯔비시 이런 이름은 굉장히 네. 여러 번 들어본 것 같다. 익숙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 분야가 이제 회계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업의 재정적인 부분을 좀 컨설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계감사는요, 기업 또는 한 단체의 재무 상황이 이 계산 서류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감사원 등으로 이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회계감사 분야의 그 상위 기업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EY 신일본 유한책임감사법인이 매출이 1,000억 엔 정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즈사 감사법인이 959억 엔, 그리고 세 번째로 딜로이트 토마스가 709억 엔, 그리고 네 번째로 PwC 감사법인이 423억 엔 순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업계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일본 컨설팅 업계에서는 어떤 이 인재들을 좀 원하는지 실제 그 채용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지원 기간은 좀 끝났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기업들도 상반기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컨설턴트와 그리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국적 불문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전형은 프리엔트리, 세미나 참가, 홈페이지 엔트리와 적성 검사,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월 급여는 박사 졸업 같은 경우에는 29만 9,500엔, 석사 졸업 같은 경우에는 25만 1,500엔, 그리고 학사 졸업 같은 경우에는 22만 1,5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그 친척 삼촌 이내에 노무라 종합연구소 그룹에 임원 혹은 사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업계 채용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네, 또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원, 컨설턴트, 재무, 총무, 법무, 인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집을 진행했었는데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네. 전형 절차는 엔트리 시트 제출과 그리고 SPI 적성 검사 후에 논문 시험과 그룹 디스커션, 면접, 내내정입니다. 월 급여는 학사 졸업이 23만 엔, 그리고 석사 졸업이 26만 2천 엔, 그리고 박사 졸업이 30만 3,100엔입니다. 네. 그리고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생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모집을 했고요. 전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시트 제출과 그리고 웹 적성 검사, 그리고 서류 전형, 그룹 디스커션, 개인 면접, 내내정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기업들은 이미 좀 상반기 채용이 끝났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좀 이런 컨설팅 업체 가운데 올해 채용이 예정된 회사 이런 곳은 좀 없을까요? 네, 6월 28일, 29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리어인 재팬의 참가 기업 중에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그 딜로이트 토마츠 컨설팅사는 서류 전형은 마감했지만 5월 18일에 면접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또 스카이라이트 컨설팅 주식회사에서 컨설턴트 포지션에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입직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을 하고 있고 일본어 또는 영어, 비즈니스 레벨 이상을 요구합니다. 전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설명회,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인턴, 임원 면접, 내정
이렇게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신입사원 기준으로 월 급여를 봤을 때는 28만 7,500엔이고 그리고 연 2회 상여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서류 마감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로 이 공고와 지원은 마이나비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벌 인재 채용 세미나 외작의 기업이 다수 참가하는 이 마이나비 국제파 취직 엑스포 서머가요. 또 6월 22일에서 23일에 또 동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박람회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은 끝났지만 또 6월에 이 서울에서 하는 그리고 또 6월에 또 동경에서도 하는 엑스포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꼭 노렸으면 좋겠고요. 그 지난번에 가을쯤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봄에 채용되던 내정자들이 이 내정 취소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좀 수시 채용처럼 또 그런 채용이 또 새로 생길까요? 네, 이 내정식 자체가 10월 1일 날 딱 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1일 전후로 이 내정을 사퇴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기업들은 TO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후에 맞춰서 또 하반기 채용이 이제 상시 채용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컨설팅 업체 이 채용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은 좀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일본의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서연 아나운서는 라면 좋아하시나요? 제가 라면만 좀 끊었어도 네. 살이 이만큼 찌진 않았을 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요. 자다가도 라면 냄새 맡으면 먹어야 돼요. 정말요? 네. 오늘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는 얘기를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라면을 소비하는 나라는요, 단연 이제 중국으로 알려져 있고, 연간 408억 개의 라면을 먹는다고 오. 합니다. 이어서는 인도네시아가 139억 개, 그리고 일본이 53억 개, 그리고 베트남이 43억 개, 미국이 40억 개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34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1인당 소비량에서는요, 수십 년간 한국이 독보적으로 오.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73.7개라고 합니다. 73.7개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라면 사랑 엄청난 것 같은데요. 뭐 일본도 사실 이 라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라면의 개발자가 이제 누구인지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오사카의 안도 모모후쿠 닉신 식품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58년도에 튀김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의 인스턴트 라면을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3월 일본에서 인기리에 이제 종영한 NHK 아침 드라마 만복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니신 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드라마 효과에 힘입어서 이 창업 브랜드인 치킨 라면이 이 출시 60주년인 2018년도에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와.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뭐 세계 최초의 컵라면 역시 니신 식품이 개발한 것으로 1971년에 등장한 컵 누들이 최초의 컵라면입니다. 1972년에 일어난 아사마 산장 사건 당시에 기동 대원들이 이제 추위 속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중계가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컵라면이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역시 좀 TV에서 라면을 먹으면 갑자기 거기에 대한 반향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 여행 가는 분들 이 컵라면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또 사오시기도 하잖아요. 일본은 특히나 또 지역별로 특화된 컵라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다양한 라면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한정으로만 만날 수 있는 또 컵라면이 따로 있습니다. 홋카이도 한정 컵라면은 대길이라는 컵라면이 있고, 또 오키나와 한정 컵라면이 오키나와 소바, 그리고 큐슈에서는 바리우마 짬뽕, 그리고 서일본에서는 대포 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컵라면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맛과 용량으로 판매가 되지만 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지역마다 다른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 아카이 키츠네 우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지역별로 판매된 버전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음식을 짜게 먹는 동쪽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스프가 3.8g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3.4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특성을 맞춰가지고 이제 네. 예, 일단 굉장히 세심하네요. 아니 저희 취업해 보니까 현진 PD가 이번 주 주말에 고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네. 고베에도 이 지역 특별 컵라면이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하네요. 고베는 따로 예. 못 봤네요. 네. 아, 저희가 그래요? 네. 예,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네. 또 농심 그 출신자가 있어가지고 네, 또 네. 라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 네. 네, 코베는 이제 코베 하면 이제 소고기고 네. 이게 라면보다는 오. 이렇게 큰 덩어리로 네. 이렇게 지역별로 라면을 네, 네.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키츠네 우동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 있는 곳이 관서나 이렇게 북해도 이렇게 오. 크게 특징적인 그 라면을 제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현진 PD 지금 식단 때문에 고기 밀가루 못 먹으면서 왜 라면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요. 아니 저희 대표님께서는 일본 라면도 드셨을 테고 또 한국 라면도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좀 맛을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이제 저는 일본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인스턴트 라면을 정말 바쁠 때 이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네, 네. 가끔씩 먹을 정도였고, 일본에는 또 라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먹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찍어서 먹는 라면도 있고, 그 스프에 넣어서 먹는 다양하게, 라면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본인이 이제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로 맞춰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한국 라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라면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저는 그 한국 라면 중에서 신라면이 좀 아.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네. 이 일본 라면이랑 비교를 해봐도 뭐 일본 라면도 가끔씩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신라면이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정말 라면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입에 자꾸 침이 고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역별로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나라도 좀 보다 다양한 라면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네. 좀 발전을 많이 해서 일본 라면 못지않게 세계 속으로 더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본 컨설팅 기업 채용 소식 그리고 라면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지 미리 좀 예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컨설팅 업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컨설팅 업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본인 학생들이 선망하는 업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원을 하고 이제 진행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꼭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케이스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